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 마감 100점 불패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힘이 엄청납니다. 강세가 계속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간밤에 뉴욕의 표정은 어두웠었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양적 긴축 종료를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수는 최근 늘 그렇듯 트럼프의 입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잡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안 사겠다, 또 미국은 중국산 식용유 안 사겠다로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미국의 AMD의 칩을 5만여 개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오늘 장에서 좀 덜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뉴욕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제대로 디커플링된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그야말로 급등이고요. 현재 코스피는 3,642포인트, 2.2%의 강세, 코스닥은 86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너무나 부담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시장에 컴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을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의 매도에 비하면 오늘 매수로 포지션 전환됐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기관이 현재 6천억 원 가까이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소폭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선물 시장 쪽으로의 외국인들의 컴백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의 순매도 랠리를 이어갔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5거래일 연속,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조 넘게 담아가면서 오늘 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좋은 데에는 반도체주들의 저가 매수세 플러스 로봇주들의 강세가 유난히도 두드러지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역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에서는 세론으로 작용이 됐었고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3.6%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95,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구간 1.7% 상승입니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 2차 전지단이 한 박자 쉬어가고 있는데 어제 LG엔솔 3분기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미국의 보조금을 제외하고서 2개분기 연속해서 흑자가 나왔다라는 그 3분기 실적이 나오고 2차 전지단의 강세가 연출됐었죠. 지난 8월에도 2차 전지가 강세가 연출됐었을 때 LG엔솔의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였습니다. 지금 ESS 관련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재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가 만약 조금이라도 힘이 빠진다면 오늘과 같이 로봇과 2차 전지단의 또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가량의 급등입니다. 현재 삼바는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네요.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우리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부담입니다만 수출주에게는 호재죠. 그리고 4공장 지금 풀 가동 중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해서 이번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 112만 원이 돌파가 된 자리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 오늘 원전주가 또 한 번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그 가스터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자리인데요. 현재 8%가량의 상승이고요. 최근 들어서 원전주 쪽으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거의 두산 에너빌리티만 같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중소형 원전주까지 오늘은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장에서는 드디어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조선 쪽으로는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제재, 미국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플러스 조선주들의 전략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실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3% 가까이 올라가고요. 로봇주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거의 연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4만 원 선, 35만 원 목전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가네요. 펩트로는 오늘장에서도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의 분위기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좋습니다. 4.6%의 반등, HLB도 2% 상승이고요. 그 밖에 리가켄바이오부터 ABL바이오, 삼천당 제약은 오늘장에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읽어봤는데요. 확실히 시장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전략이 맞을지 컴백한 외국인들 오늘 반도체, 로봇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하나의 힌트를 찾아봐야 될지 여러 가지 전략 챙겨볼게요.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장에서 거의 전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 상방을 두들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섹터와 종목들이 오기 되고 또 석이 될 수 있을지 잘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주춤하더니 오늘 다시 한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김민준 전문가님과 전략들 챙겨볼게요. 자, 오늘도 하체기 전문가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수익을 굉장히 잘 주고 계시고 시황도 적중이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 정확한 답들을 내려주는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주춤 하나 했는데요. 시장이 다시 한번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다 잘 가고 있어서 어느 섹터에 눈을 돌려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오늘 지수 등락 변동성이 다소 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로 너무 약간 과잉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경계 심리, 매물이 한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최근 미국 증시보다 강한 한국 증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오늘 10시경에 정부의 부동산 3차 대책 발표 이후에 지수가 더 크게 올랐는데요. 부동산 대출을 옥죄는 그러한 정책이다 보니까 시장 유동성이 결국에는 증시로 더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일단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해라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역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마라라는 그런 격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음봉 구간을 다시 극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고점이었던 3,646포인트 바로 위치에 지금 접근되어 있는 상태죠. 일단 궁극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어제 음봉으로 반락했지만은 종가지수가 5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줬고 오늘도 초반 5일 이평선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여전히 단기 차익 매물이나 매물 소화를 거치더라도 시장에 대한 어떤 방어 의지, 그리고 위로의 상승을 지속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일단 담고 있다라고 아직은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앞에서도 이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4,000포인트대라는 그러한 쪽으로 향한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어떤 기대치에 현재까지는 계속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어제 5일 이평선을 하향하는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지는 하향을 할 경우에요.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해주면 그거는 지지가 되는 것으로 의제를 해야 됩니다. 증시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일 이평선 위로만 마감된다면 어제 하향했더라도 5일 이평선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 5일 이평선 지지가 왜 중요하냐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패턴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시장 흐름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추세만 보면 4,000피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좋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장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가장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반도체나 이쪽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쪽으로 해서 건설 관련주 이쪽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1주택자 전세 대출도 이제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죠. 여타 이제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을 갖다 기존 1.5%에서 3%로 올렸고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에 대한 상향 조정 시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죠. 여기다가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 대책은요, 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 억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저가 아파트 등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일단 증가되는 이런 풍선 효과의 가능성도 일단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죠. 한편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캐터필러가 주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5%가 넘는 상승세로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 터빈 등을 생산하는 ENT 부분의 급성장, 여기다가 이제 관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유사 관련주의 상승세가 장 초반부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패턴이 살아나고 있는 건설주, 오늘 전반적으로 건설주나 이쪽 캐터필러 관련 유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초반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패턴이 살아나는 건설 및 캐터필러 유사 관련주 선별적인 관심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3차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났던 날인데요.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주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 갖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앞서서 현대건설을 한번 제시를 했었어요. 현대건설을 제시했는데 조정을 이용해서 좀 저가 분할 매수 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후 이렇게 좀 추가로 눌리다가 10월 들어서 이제 회복 과정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아까 한때 오전에 9%대 상승을 시도하다가 지금은 6%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증권 같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저탄소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면서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수소 경제 확산을 본격화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올해 들어 도시정비 수주액이 9조 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 주가의 부담은 그다지 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6월 고점 이후에 3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주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주가 조정을 3개월간 보인 이후에 10월 달 전반적으로 보면 쌍바닥 영역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릴 때 바로 이 라인 쪽에 접근하면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바로 이 라인에 지지가 되면서 쌍바닥점에서 10월 달에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당장은 60일 이평선에 접근해서 매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에 위치한 월봉 5월 이평선이죠. 이 위치에 가서 전반적으로 좀 추세 회복을 위한 어떤 궁극적인 실질적인 저항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 매물 공방을 거치더라도 점진적으로 6만 5천 원 쪽으로의 어떤 흐름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는 현대건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수주액이라든지 실적 개선세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다음 관심 섹터 어떤 섹터가 좋을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로봇 쪽입니다. 로봇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려왔죠. 저는 두 가지를 계속 강조했어요. 첫째는 국내외
국내외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의 활용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상의 두 가지는 로봇 산업의 장기 성장을 이끌어줄 어떤 핵심적인 기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막연한 성장성 어떤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 연계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 쪽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는 건데, 대기업이 실적이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최근에는 네이버도 로봇 스타트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등 로봇 투자 기업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부가요, 지난 9월에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이러한 규제를 갖다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11월 초에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전시회입니다. 로봇 월드가 11월 5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일단 열리는데요. 300여 개 기업이 일단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1,050개, 1,000개가 넘는 부스가 일단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도 로봇 관련주 10월 달에 있어갖고 일단 좀 관심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도체가 주춤할 때 로봇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지난달부터 로봇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만약 조정을 좀 받는다면 로봇 쪽으로 한번 전략 생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로봇 쪽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 안 잘 가는 종목이 좀 나뉘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계속해서 일단 대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일단 로봇스타, LG전자가 대기업이죠. 대주주인데 어제 이제 지수가 급발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로봇스타는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마감이 돼가지고 돋보였죠. 일단 로봇스타는 용접이나 도색 그리고 조립 등에 사용되는 수직 팔 관절 로봇하고요. 나사를 조이는 용도의 스카라 로봇 등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로봇 산업의 어떤 그 성장, 여기에 따른 어떤 수혜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LG전자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LG전자와의 어떤 강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9월에는 LG전자가 테슬라 로봇 공급망에 합류한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 전장 쪽에 LG 공급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어제 상한가를 통해서 지난번에 그 테슬라 루머가 돌았을 때 일단 올라갔던 급등했던 그 자리죠. 그 자리를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 어떤 루머성 호재로 만든 고점을 뛰어넘었다는 건 이 종목의 주가가 더 강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제 상한가가 만들어졌지만 오늘 추가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앞에 이 55,000원 쪽에 어제 돌파한 여기를 다시 하향하지 않는 한은 일단 로봇스타의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시도는 계속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로봇주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스타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55,000원을 체크하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셨던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SBB테크입니다. 지난달에 주셨는데 오늘 벌써 또 13%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SBB테크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지수가 급발락하는 과정에서 음봉을 기록을 했어요. 어제 음봉으로 밀렸는데 오늘은 다시 양봉으로 올리면서 어제 음봉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음봉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일단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다라는 소리인데, 오늘 상승은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랩이죠.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모베드의 핵심 부품이죠.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듈에 들어가는 조향 그리고 편심 구동기 이 개발 협력에 개발에 SBB테크가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17%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소형 모빌리티의 전동화율이 11%에 불과하거든요. 아직까지. 향후 이쪽 관련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모멘텀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을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등락이 있더라도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패턴에서는 보유 지속이 유효하겠고요. 장기 성향에 있는 분들은 많이 오를 때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챙겨주고 나머지 물량으로 추가 보유 대응하는 그러한 병행 전략, 이렇게 좀 성향에 따라서 나눠서 지금은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향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반점 정도 챙겨보셔도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수익률을 안겨다 줄 선물 같은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SK 이터닉스 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SK 이터닉스도 한 번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SK 이터닉스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행보 등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60일 이평선을 갖다가 다시 회복해 주는 것으로 본다면은 아직 패턴이 끝나지 않았다. 일단 기대 패턴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10월에 예정된 540메가와트 규모의 ESS 중앙계약 2차 입찰이 지금 임박했거든요. 이게 이제 최대 분기점이 될 텐데요. 상반기에 40메가와트 수주보다는 큰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신한우이, 해상풍력 착공하고 말씀드린 이러한 ESS 입찰 결과가 하반기 실적 강도를 좌우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이나 장주기 ESS 그리고 수소 발전 등으로 인해서 연간 700억 원 정도의 개발이 달성이 전망이 되고 있죠. 여기다가 설계, 조달, 시공 관련 수익 그리고 지분법 평가 이익 등이 꾸준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10월 요 수주 관련, 입찰 관련해서 기대감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24,000원 이하에서 접근하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700원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시장에서는 SK 이터닉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2차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24,000원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1,700원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인준 전문가님께서 정보 방안에서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 정말 잘 주고 계신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타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다 가져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수익률 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배워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같이 좋은 시장 안에서 수익률도 더 배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실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 화면 하단에 QR코드 다시 한번 카메라 앱으로 찰칵 찍어서 들어오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체기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늘 추세선 그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히 추세선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상승 추세 맞을까요? 네, 지금 국내 시장이 지금 주변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그다음 미국 시장을 좀 비교해도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꺾일 것 같지만은 쉽게 좀 꺾이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추세선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을 좀 보면은 오늘은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를 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종목이 훨씬 더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급을 좀 봐도 외국인 쪽에서 수급을 보면은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게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쪽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쪽에서 중성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는데 시장의 추세가 제대로 상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섹터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 챙겨볼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이 이제 다나엘에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서클 쪽에서의 USDC 관련해서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기업 최초로 통과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클의 다날 지분 투자도 추가 협의적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보딩 테스트라는 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든가 결제 시스템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적으로 연동해서 적용하는 실증 절차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서클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온보딩 테스트까지 마친 기업은 다날이 국내에서 유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술 검증을 통한 실제 거래 유통 테스트도 순항 중에 있다. 해당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은 국내에 배분될 USDC 유통군 중 상당 부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사가 다나의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고위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나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클과의 계속해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다수의 글로벌 기업 기관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밀 유지 계약 등을 인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RT센, PNS라든가 유메이드, 쿠콘, 다날, RT센 글로벌 등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말씀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의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에서는 좀 다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다나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은 다나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는 최초로 이제 상용화했던 이제 기업인데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 뭐 온라인 결제 플랫폼, 블록체인 결제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보유한 종합 결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로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상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온라인 모바일 결제, 뭐 커머스 콘텐츠 유통, 간편 결제 플랫폼 등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고요. 주요 서비스로는 뭐 휴대폰 결제라든가 신용카드 결제, 뭐 계좌이체, 간편 결제, 다나 페이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다나 핀테크를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페이코드를 좀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클과의 USDC 온보딩 테스트에 최초로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기존 결제 시장이 한 단계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웹 3.0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에서 이제 중심 기업으로서 진화를 할 것으로, 그래서 핀테크라든가 블록체인 융합 기업으로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좀 보면은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좀 대응을 하실 때, 뭐,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응하신 것보다는 지금 가격 자리에서 한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단알 흐름 체크 받았는데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 아니라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자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볼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방위산업 전쟁 관련된 테마를 좀 보자를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4일이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해가지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스스로 이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마 폭력적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한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는 인질을 되찾아왔다면 사망한 인질의 시신도 되돌려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마스는 이제 합의에 따라서 인질 시신 28구죠. 가자지구 전쟁 이전에 납치된 한 명 유해를 포함해서 불러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인도된 시신은
내국분이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RF 멀티리얼즈나 세트레가이, 에이스테크, 덕사, 하이메탈 등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받아봤습니다. 방산은 타 섹터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 자리 기회가 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을까요? 네, RF 멀티리얼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16%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흔들렸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레이더, 통신 장비에 필요한 고주파 RF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 내 핵심 부품 소재 기업으로 좀 부상을 좀 하고 있고요. RF 멀티리얼즈 같은 고주파 세라믹, 전자파 흡수 및 차폐 소재, 이성통신용 복합 소재 등 첨단 국방 기술의 필수적인 소재를 국산하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LIDX1,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 업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더 및 전자전 EW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파 투과라든가 흡수용 세라믹, 기판과 복합 소재는 전투기, 함정, 지상 장비 등 다양한 군수 플랫폼 핵심 소재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RF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죠. ADD 및 주요 방산 기업들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국방 RF 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 자립을 좀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시세가 좀 나왔어요. 뭐 6,000원 기준을 잡고 봤을 때도 한 200% 정도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이 종목도 아까 단알처럼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 정도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거면은 이게 이제 한번 크게 눌림목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RF 머티리얼즈 살펴봤는데 앞서 단월과 그 전략이 동일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차기 전문가의 종목 AS 있는데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요. T-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로봇주들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수익은 26% 넘기는 자리인데 오늘 급등 나왔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같은 로봇스타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최근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T 로보틱스도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릴 때는 이제 로봇 자동화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진공 로봇하고 물류 로봇을 개발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 관련해서 종목들도 시세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로봇 관련해서도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양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만 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2만 원에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 계속해서 이 시세를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T-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끌고 가져가 볼게요.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인데요. 하차기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유진로봇 주셨네요. 네,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자율주행 로봇 산업의 선도 기업입니다. 로봇 플랫폼, 그다음 자율주행 기술, 센서 모듈의 자체 개발해서 상업이라든가 산업용 로봇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회사가 1988년에 설립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만큼 이제 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핵심 기술인 센서라든가 SL, 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청소 로봇, 그다음에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을 개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청소 로봇 같은 경우 대표 브랜드가 아이클레버입니다. 국내 최초 상용화된 자율주행 청소 로봇 브랜드로서 국내외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이죠. 미국, 유럽, 일본에 현재 좀 수출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마다 이 자율주행 로봇을 하나씩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하나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점점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수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그다음에 물류 로봇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AGV죠. 무인 운반차 및 AMR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물류 창고, 병원 자동화 솔루션에 지금 공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로봇 플랫폼 센서,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의 이제 그 라이다, 그다음에 SL, AM 모듈, 주행 제어기 등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로봇 스타트업 및 제조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용 SL, AM 같은 경우는 기술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의 로봇 모듈 및 기술을 공급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루진 로봇이 주가가 크게 한번 시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부터 해서 23년까지 상승했다가 24년에 또 이렇게 빠르게 한번 하락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29,000원까지 또 시세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도 시장의 지수도 좋은 흐름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 테마 종목들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이런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이하에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안에서 유진 로봇 받았습니다. 로봇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덜 오른 로봇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유진 로봇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하채기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가는 시장 안에서도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 그리고 유진 로봇 집중해 주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기분 좋은 수요일장입니다. 오늘의 마감 전략 챙겨볼게요.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시장 좋아도 너무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대비해서도 강하잖아요. 네. 오늘 장 어떻게 챙겨보셨어요? 오늘 시장 보면서 역시 회복력이 상당히 빠르다. 대세 네. 상승장은 맞나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주는 시장의 모습이었고, 특히 지금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반도체, 로봇, 에너지 이쪽 섹터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시장이 단시간에 오후장이 흔들리면서 그 섹터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되돌림 현상이 하루에 더 많이 나오고 그 가격대 이상을 돌파해주는 종목들도 나와주면서 참 시장이 강하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보고 나서 좋다, 펀더멘털 역시나 좋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줬고, 또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쪽으로 굉장히 옥죄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장세 자체 그리고 글로벌 대내외적인 변수들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심리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더 계속 가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매수할까 말까 하다가 가장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머뭇머뭇하다가 지금 좀 과열 구간에 들어온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하반기까지 진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기회를 줄 거라는 것은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지금이 어쩌면 고민이 가장 큰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포트에 로봇이 없다면 뭐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소외가 되어 있는 섹터 안에서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화오션 관련해서 이슈가 어제장에서 전해졌었죠. 중국이 한화오션 관련해서 5곳,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마스과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시장 덕일까요? 오늘 조선주들이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제재 조치 관련돼서 하나오션이 피해를 받을 것은 그렇게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너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실적 시즌, 그리고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시장은 실적도 괜찮고 미국과의 협력 가능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조선주들에게 다시 한번 오히려 좀 밀렸을 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형주들, 그리고 기자재 쪽 실적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오늘 굉장히 강해요. 한국 카본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조선 쪽에는 저는 열어둬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섹터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흐름들을 앞으로 과연 유효할까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회복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반발 매수세는 반드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 흘러내리지 않고 바로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시장이 그만큼 여전히 기대 심리가 유효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섹터들 볼 때도 그런 거를 기준점으로 좀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선 빠진 거 대비하면 오늘 조선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그 회복력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조선 안에서 기회를 찾아본다면 대형 조선사들이 괜찮을지, 아니면 오늘 장에서 강한 기자재 쪽이 좀 더 매력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대형주 단의 종목들, 그러니까 엔진사들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좋아요. 네. 엔진주들은 뭐 중국에 대한 노이즈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제한적일 거라고 해요. 엔진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금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쪽이 저는 엔진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진 관련돼서도 지금 기대 수익률은 사실 조선과 연결된 종목들, 기자재 안에서도 오늘 탄력적인 종목군들은 실적 모멘텀을 얻고, 그리고 LNG 프로젝트 모멘텀을 얻고 고가권에서 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은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엔진주들 여전히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좋게 보고 있고, 또 대형 선사 안에서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주와 함께 삼성중공업도 말씀 주셨습니다. 또 아무래도 지금 당장 코앞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이 이슈를 확장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이 뭐 한국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라인을 제대로 타라라는 그 선택을 해라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엔터라든지 중국 소비주들 또한 타격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려해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를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분들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면 내가 반등이 나왔을 때 사고 싶었던 종목, 어저께 조정을 딛고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산다, 손을 뻗었을 때 엔터주들이라던가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불확실성이 있어, 노이즈가 있는데 굳이 지금 사야 될까?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없는 AI 시장 쪽, 미국 쪽에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쪽에 베팅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YG엔터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가운데 오늘 또 추세가 좀 밀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우리가 원하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기에는 다소 심리적인 영향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체에서 뭐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앞으로 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한 섹터는 주인공은 결국에 로봇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뭐 로봇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엔젤 로보틱스도 굉장히 잘 가고 뭐 KNR 시스템은 지금 상한가 들어간 자리고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포트에 로봇을 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로봇주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들 가운데서도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물론 가는 종목들이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후발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를 주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섹터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로봇이 테마주의 성격으로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손에 꼽히는 몇 종목만 강하고 남은 종목들은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거나 가격대가 파동 자체가 없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로봇주의 현상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장주들은 너무너무 강하고요. 네. 후발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자리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섹터 자체 전체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안 봐야지라고 생각할 종목과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로봇주들은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안에서 오늘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엔젤 로보틱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가격적인 위치 뭐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괜찮게 보세요? 네, 일단은 LG전자가 이번에 인도법인 상장을 하면서 지금 1조 8천원 정도 8조 정도의 실탄을 확보를 하면서 로봇 관련된 투자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와 관련돼서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이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탄력을 보였잖아요. 그때로 기억을 해보면 시장에서 로보티즈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로보스타까지 어저께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가졌는데 이런 이유들이 가장 큰 받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에 비해서 엔젤 로보틱스가 많이 올라왔느냐 그걸 봤을 때 아니거든요. 예. 물론 사업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다 보니 시장이 원하는 색깔, 뭐 산업용 협동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LG전자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렸는데 네. 이제는 지분에 대한 그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상당 부분 많이 실리면서 저항을 돌파를 해줬어요. 28,000원이 엄청난 저항이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 시세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지금 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반짝 올라왔을까 싶었는데요. 추가적인 랠리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원전과 방산도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원전 쪽으로는 그 흐름이 목격이 됩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BHI 같은 대형 원전주 쪽으로는 거래량과 함께 시세가 나오는데 방산은 오늘의 반짝 상승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전과 방산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시각이세요? 방산 자체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산 쪽에서도 지금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에 이제 휴전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력을 있었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라크 중동발 수주 소식도 11월쯤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지금 현재로는 살짝 둔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적과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오늘 현대로템도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가 더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방산은 우리가 계속 실적이 좋다라는 거를 이야기한 지가 시간이 좀 됐잖아요. 어느 네. 정도. 근데 최근에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까지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는 잘 나오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초입 구간이 진입을 했고 거기에다가
지금 가스터빈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과 2기 수주 소식은 8기까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이거는 당연히 원전 쪽으로의 물론 가스터빈과 원전은 또 좀 다른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장주가 이렇게 치고 나가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갔을 때 원전에 대한 채택 흐름이 가속화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인 수혜 구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고리를 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기술력 그리고 뭐 기한 이런 것들 봤을 때 K 원전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원전 쪽 방산 다 좋게 생각은 하지만 원전 쪽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로 봤을 때는 좀 더 탄력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이 좀 더 매력적이다 손을 들어주셨는데 사실 원전 안에서 종목들을 차트 열고 보면 온도차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는 신고가 부근이고 넘어서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우진엔텍이나 G2파워, 뭐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은 바닥권이거든요. 이제 형님들 따라서 가는 자리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결국에는 대형 원전이 답이다라고 보세요. 대형 쪽이 답이 맞기는 맞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의 확대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손익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 종결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이 날개 돋게 돼야지 그 소형주들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외 시장 편입 모멘텀으로 가는 것도 맞기 때문에 BHI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 두 기업은 완전 다른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업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의 안에서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전기 그 기본 수력 전기본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한 흐름들을 굉장히 좀 배제하는 흐름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 전기본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그 부분도 하나의 좀 기대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방금 말씀 주셨듯이 아무래도 AI 쪽으로 키워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향 전력 쇼티지 관련해서 원전 쪽으로도 재료가 뭐 수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 쪽으로 포커스 맞추시면서 대응을 해보심이 우리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도 살펴봤고요. 지금 오늘장에서 테마주로의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음식료요. 그 안에서도 뭐 지금 트럼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그 싸움에서 대두와 식용유가 언급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샘표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봐야 될까요?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싸움적인 부분들은 항상 있었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에이펙 정상회의 직전에 신경전인 부분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짝 시세로 좀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얼마나 수혜를 직접적으로 실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토류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히토류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시세 흐름을 보면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테마성이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좋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에서 끝났다라는 부분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고려아연은 계속 올라갔다라는 희소 금속 관련돼서 정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숫자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려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인다.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첫 이슈가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던 반사수익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만 결국엔 진짜로 이게 분쟁이 커졌을 때 수혜를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로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은
뭐 분쟁이 확대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네. 확대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는 좀 아쉽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둔화가 되는 거고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도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섹터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섹터 궁금한데요. 이렇게 다 잘 갈 때는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을지도 궁금하고 너무 잘 가서 종목 고르기도 사실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앞에서 나왔던 종목이에요. 뭘까요? 일단 이터닉스라는 이제 종목인데 SK 이터닉스요? 네,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로봇 가고 원전 가고 뭐 방산, 조선 가는데 왜 신재생에 좀 가까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좀 생각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 앞으로도 신재생에 대한 수요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은 좀 더 빠르게 도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좀 배제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모멘텀은 가져가긴 좀 어렵고 그게 이제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는 신재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가 들리면 네, 좀 길게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 정부 네.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과 또 ESS 시장은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쪽도 ESS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커지는 흐름 속에서 ESS 수요도 채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에 관련된 모멘텀을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SK 이터닉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여의도 승부사에서 오늘 SK 이터닉스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지은 대표님과 통했네요. SK 이터닉스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체 이제 신재생 쪽은 소외가 많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뭐 블룸에너지 굉장히 잘 갔었고요. 이때 수소 연료 전지 섹터가 한 차례 강하게 올라갔으나 SK 이터닉스도 지금 자리에선 쉬고 있죠. 신재생 관련해서 SK 이터닉스 지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대표님 SK 이터닉스 우리 전략이 궁금해요. 가격이요. 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는 살짝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린다고 한다면 지난 고점이 나왔던 부근으로 설정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27,000원으로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유효한 가격대 2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받았는데요. 목표가 27,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섹터 자체를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니면 SK 이터닉스 정도가 가장 매력적이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소연료 전지 관련돼서는 봐야 되는 종목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 좋게 보고요. 네. 뭐 블룸에너지 상승 나올 때 항상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는 두산퓨얼셀이기 때문에 두산퓨얼셀도 좋게 보지만 지금 좀 가격적으로 이미 약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를 좀 선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블룸에너지가 뭐 협력에 대한 이슈도 나오면서 최근에도 시세가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블룸에너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직접적인 그 종목들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주신 SK 이터닉스가 두산 퓨얼셀 대비해서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의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 21,500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다소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 그려주고 있는 오늘 일중 그래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너무나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적으로 잡음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전쟁, 이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료 쪽으로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 희토류가 가장 큰 카드인 줄 알았는데 물론 희토류만큼은 아닙니다만 새로운 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두와 식용유 전인데요. 대두 안 팔아? 그럼 나도 식용유 안 팔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바로 넘겨주시죠. 위중의 무역 분쟁, 이제 음식료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점점 더 이 관세 전쟁을 좀 가열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대두를 안 사면서 미국의 대두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나섰고요. 식용유를 이제 다시 한번 카드를 내놓은 거죠. 이제 식용유와 관련해서 이 사업 관계 단절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식용유 정도야 뭐 희토류는 우리가 좀 생산하기 힘들겠지만 식용유 정도는 손쉽게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굳이 중국으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은 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앞서서 대중 관세 100%를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관세 부과 시점이 11월 1일 전까지죠. 자, 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정된 부분들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은 이 식품 쪽으로도 이 관세에 대한 잡음이 들려왔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다 잘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음식료, 특히 콩테마주도 상당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안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역시나 다각화 전략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 전부터 이제는 미국에서부터 대두를 사지 않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올 들어서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 9월 대두 수입량 1,290만 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집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적 지수도 굉장한데요. 1월부터 지난달까지 8,618만 톤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세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이 아니면 이제 어디가 좋을까? 브라질인 것 같습니다. 이 브라질이 대두 생산 여건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고요. 한 장 전 단계로 넘어가 주실까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생산량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출량이 상당한데 올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약 1억 200만 톤의 대두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2023년, 이 2년 전에는 1억 100만 톤인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출량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브라질에서 생산한 대두가 중국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지금 추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단 브라질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ANEC가 집계를 했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중국이 올 들어서 브라질산 대두 거의 80%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비중만 봤을 때 굉장히 좀 차이가 여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중은 2016년 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12% 반토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만이 대두가 났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 미국의 수입량들을 많이 줄여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해안을 브라질 쪽에서 찾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그리고 2024년까지 여기서는 또 한 14%에서 22%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 가을에 미국 대두 수확분 구매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구매를 안 한 것으로 보아서 이 하반기 3, 4분기 동안 더욱더 미국 쪽으로는 이 대두의 수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크게 낙폭을 보이지는 않고요. 조금 정도 흔들리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카고 상품 거래
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14일에 이 일회물 부셀당 이 센트 1,024.5센트로 한 0.02%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크게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점. 물론 좀 대두 가격이 출렁했던 적은 있거든요. 중국이 수입 중단 조치를 밝힌 직후에는 1,006센트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이내 좀 회복을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가격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제품 원가가 조금 하락을 해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이 대두와 식용유 전에 수혜들,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국내 식품 쪽에서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또 소폭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콩테마주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잘 가더라고요. 오전장부터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여럿 보였습니다. 한번 스탁으로 보여드릴까요? 5가지 종목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샘표 51,900원 6.46%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장이나 된장, 파스타 소스 그리고 카레 같은 각종 장 소스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샘표가 6.46% 그리고 샘표 식품이 2%대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조대림 그리고 CJ 제일제당 음식료 쪽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송홀딩스는 이 간장과 된장을 제조하는 신송식품의 모기업인데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현재는 4.15% 상승하면서 7,2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샘표부터 신송홀딩스까지 이 음식료 관련된 이 관세 전쟁 안에서 좀 수혜를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도 어쨌거나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가는 시장 안에서 오늘은 관세 전쟁에 대한 일각의 이야기 하나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강세가 대단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해서 고점을 키워가면서 코스피가 어느새 2.6%의 강세로 3,65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1.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또 전략 챙기겠습니다. 오늘 다녀쌤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쌤,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후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 대응해 볼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고나이 사이언스 이 부분을 오늘도 또 집중해서 추가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오고나이 사이언스를 공략하게 된 부분들은 오늘 일정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라든가 오가노이드 그러한 것들을 공개한다. 바이오 인터팩스 코리아에서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 이상 급등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일 장기 이식 관련한 종합 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관련주로 메디포스트가 일단 부각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2개 갔거든요. 그러면 오고나이드 사이언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장기 이식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면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오고나이드 발표 영향과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앞으로는 줄기세포와 장기 유사체 즉 오고나이드죠. 이런 쪽을 활용한 항암제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제, 차세대 약물 시스템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인터팩스 코리아 이 부분이 내일 모레까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고 장기 이식 기증 종합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일 발표하면 결국 이거 역시도 우리가 예측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까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말고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관련됐던 메디포스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개 급등한 상황에서 오고나이 사이언스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덜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현재가 추가 매수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이탈, 34,000원 이탈을 우리 손절 기준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 주가 41,000원에서 1차 42,500원까지는 목표 주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고나일 사이언스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챙겨봤습니다. 어제 말씀 주셨던 그 가격과 함께 오늘의 가격 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목표가 41,000원이고요. 손절가 34,000원으로 그리고 현재가부터 35,000원 아래까지 분할로 계속해서 담아감도 유효하다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쌤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늘 말씀 주셨는데 오늘 정말 시장 강하네요. 오늘 지수가 강한 것은 저희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약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파월 의장이 이제 긴축 완화를 종료하겠다. 이 발언으로 해서 어제 다우는 상승 반전했고 나스닥 역시도 아래꼬리를 만든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4월의 긴축 종료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확인시켜줬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연내 최소 2번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국내 시장 역시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원화 역시도 강세 전환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기관들이죠.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트리오가 매수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3,650포인트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매물대, 일단 아무도 모르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 이러한 요인들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지만 이제 관세를 무기한 것은 어느 정도 약발이 다 했다라는 그런 시장 인식이고 국내 요인을 보더라도 일단은 미국 시장의 이런 영향들 때문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 투신 매수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오늘 상황에서 매수를 좀 줄였어요. 대신에 지수를 급등시킨 부분들은 선물 매수를 늘리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 변동성이 커서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한다면 우리는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배경은 여기가 있어요. 항상 유동성을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고객 예탁금 역시도 이제 3년 내 최대 80조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약 6조 가까이 증가됐어요. 그러면서 10월 들어서 보면 16조 이상, 16조 가까이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물론 주식형 수익증권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에 하락하더라도 바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반대로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가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선물 시장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본다면 이제 한미 통화 수합만 어느 정도 1달러 된다면 원화 역시도 강세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 원화가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현재 1,420원까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통화 수합에 대해서 워낙 강세 전환되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 유입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우리가 지켜볼 거는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거든요. 일단 어제 나왔던 부분은 양자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상화폐들은 단기적으로는 부담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10만 9,800달러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12만 2,000달러 반등 기대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탈한다면 암호화폐들은 단기 신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목요일 TSMC 실적이 호실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어제 급락했던 반도체들은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을 염두에 두고 어제 급락한 시점에서 반도체를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엔 내일 상황에서 미리 선반영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가 반도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자, 그리고 로봇 섹터들 역시도 조정을 받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상황에서는 반도체와 로봇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숨고르기가 하고 있죠. 그러면 금요일 시점에서는 유럽 면역 항암학회가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이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반도체 매수한 거는 내일 TSMC 실적 발표하면 그 시점에서 매도하고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매수를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녀쌤의 종목 AS도 가볼 텐데 종목이 굉장히 잘 가죠. 로봇 안에서 강한 순환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AS는 하이젠 R&M인데요. 하이젠 R&M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급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 84% 넘긴 자리네요. 네, 지금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봉투법 이후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앞으로 로봇을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현대차라든가 삼성그룹, SK그룹 역시도 산업용 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 이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인공지능 투자하는 부분들은 머스크 역시도 결국에는 로봇에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부품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로봇 섹터들은 우리가 지켜볼 때 실적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이젠 R&M 역시도 여기서 보면 이제 실적 개선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가 전년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지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젠 R&M 같은 경우 우리가 1차 목표를 5만 5천 원까지 우리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5만 5천 원을 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노란봉투법 이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 4.5일째 논의가 도입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 하이젠 R&M은 6만 5천 원을 우리가 지켜주면 6만 3,500원을 6만 3,500원을 지켜준다면 하이젠 R&M 10만 원까지 목표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젠 R&M 우리 큰 수익 보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이 목표가였는데요. 이제 7만 원 장중에 찍었거든요. 6만 3,500원 지켜지는지 그 여부 챙겨보시면서 이번에는 목표가 10만 원까지 우리 올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도 꾸준히 잘 가네요. 수익이 25%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우 로보틱스가 덜 갔어요. 지금 이제 신규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적자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이제 로봇의 물결이 가격 비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로봇 쪽으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요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우로보틱스도 자 우리가 산업용 그다음에 다관절 그다음에 협동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 얘들 같은 경우는 핵심 제어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원스톱 자체 개발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노란봉투법과 4.5일 근무제 이게 도입된다면 여전히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는 우리가 목표가로 봤던 33,000원 1차적으로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 33,000원 1차 목표를 보시고 대신에 지금 하이젠도 신고가고 그다음에 K하나 시스템도 52주 신고가고 로보티즈도 신고가고 이런 것들 보면 결국엔 추가적으로는 신고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나우로보틱스는 33,000원 목표가 도전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우로보틱스 계속 끌고 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고점 33,000원 선 우리가 돌파 노려볼게요.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최고 수익률 지금 23% 가져가는 구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응이 나오는 구간인 것 같은데 지금 자리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저는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자리도 역시 우리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손절가를 굉장히 크게 했죠. 38,800원 이하를 손절가로 잡고 39,000원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38,000원대, 78,000원 이탈 손절기는 잡았는데 자 지금 보면 이제 38,000원 찍고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것이 지금 로봇이 확대되면 결국에 전기차 캐즘을 로봇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충분히 매수했다가 오늘 일부 매도하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그러면서 투신들 매수, 연기금 매수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79억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다가 이것이 2026년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목표 주가는 300일, 1차 목표는 300일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6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1차 우리가 목표가를 6만 원까지 잡았다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 역시도 조정 시점에서 매수에 가담하는 것, 이 부분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들어서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 즉 주주들 주머니를 터는 유상증자를 단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이 부분이 우리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말고 코스모 신소재는 MLCC형 2형 필름 이거 역시도 계속해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OLED 섹터도 역시도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 양극 활물질도 있고 MLCC 2형 필름도 있고 OLED 필름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이 유럽에서 오픈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죠. 이 같은 경우 오늘 오지통신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오지 통신 부품 사업까지도 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화됐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주가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4만 원에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그래서 1차 6만 원, 300일까지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이것을 엉덩이 무겁게 간다면 저는 900일까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조정시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우리 욕심낼 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코스모 신소재 또한 우리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쌤과 만나볼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수익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특징 섹터들 골라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떤 sek터 볼까요? 오늘 반도체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연말 되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섹터가 통신 장비 부품이라고 강조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가 오지 장비를 유럽 전역에 깐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움직였던 부분이 대한광통신이 그동안 매물 부담, 신주에 대한 매물 부담으로 쏟아졌다가 광섬유 통신망과 함께 그다음에 애들이 레이더, 무기, 방산 쪽으로 같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통신 쪽에서도 광섬유 관련된 거는 이제 방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RFICC 보면 이거는 우리 4만 원까지 끌고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역시도 광섬유, 광램,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산까지 같이 엮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픈랜 영향으로 대한광통신과 RFICC 강세를 보였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이 좋았던 에이스테크도 역시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KMW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나왔고 또 HFI 역시도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연말로 다가오면 이제 반도체에 빠졌던 부분들이 통신 장비 부품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 장비 부품 쪽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로 관심 등록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신장비 부품 섹터 체크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RFHIC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데 연초에 다냐쌤 출연하셨을 때 이 종목 강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비해서 거의 100%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어딜까요? 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오늘은 AI 테크 플러스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인공지능, 인더스트리 위크가 내일 모레까지 지속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로봇주들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받은 KNR 시스템 같은 것들 조정 시점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로봇 이슈가 되니까 KNR 시스템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앞서 설명해드린 하이젠 RLM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라캐스트 역시도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바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역시도 우리가 어제 25,000원 부분이면 이런 것들 매수해야 된다는데 결국에 오늘 강세를 보였고 현대무백스 역시도 강세 구조로 움직였다라는. 그러면 로봇 섹터들은 내일 모레까지 일정이 있지만 최근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면 신고가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K하늘 시스템이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21,000원, 23,000원 직전 고점 때까지 보자 했는데 그럼 이런 상태라면 K하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결국에 27,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엔 신고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 대장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너무나 핫합니다. 연일
상한가 속출하는 종목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로봇주 일정이 있는 만큼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네요. 자, 한 섹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HBM 반도체가 이런 이유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동안 전력 설비 쪽들이 쉬었어요. 왜 쉬었냐면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결국에 구글이 14조 3천억을 인도 남부에 투자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전력 설비 쪽들이 오늘 부각받았거든요. 그래서 GNC 에너지가 오늘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효성중공업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LS 일렉이라든가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효성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 HD 현대일렉이라든가 LS일렉 역시도 신고가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설비 섹터들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제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력 설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원체 핫하게 흘러가는 섹터죠. 전 세계적으로 재료가 모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전력주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냐쌤의 정보방 오셔서 추가적인 이야기들 시장 뷰 체크해 가시면서 함께 시장 안에서의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냐쌤과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확실히 강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지금 동시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의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95,000원에 안착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 그렇다 보니 오늘 반도체도 시간이 갈수록 힘을 써주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오늘 마감 시보 듣고 다시 한번 내일장 전략 챙기겠습니다. 네, 10월 15일 수요일장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챙기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양대 지수 모두 다 오늘장 고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마감 지수 들어오는데요.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6% 상승을 보이면서 3,657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상승 종목도 오늘 하락 종목 대비해서 월등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또한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요. 오늘 1.98% 상승한 864포인트에서 오늘 고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전에 수급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 안에서의 사자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팔자가 이어졌었는데 오늘 거래소에 외국인들 1,800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7,900억 원의 매수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도 양대 쌍끌이 순매수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370억 원, 기관이 617억 원, 그리고 선물시장 쪽으로 굉장히 강한 수급이 오늘 들어왔는데요. 1조 넘는 매수세로 유지가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 2%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늘 지수를 끌고 갔고요. 삼성전자가 95,000원에 안착, SK하이닉스 42만 2천원 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하락을 보였었던 LG엔솔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10%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2%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종목에 빨간불이 계속해서 켜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원전주 전방위적으로 좋았던 가운데 9% 강세 마감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KB금융까지 오늘 일제히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엇갈렸죠. 알테오제는 그래도 낙폭을 줄여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에서 3%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는 삼천당제약과 리가캠바이오 정도가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그 밖의 종목들, 오늘 확실히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의 상승 또한 오늘의 특징이었죠. 이제 남은 한 주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대하면 좋을지 오늘 소재민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강세가 연일 연출되고 있는데 이제 좀 안도하면서 시장을 편하게 즐기면 될 자리일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다 싶을 정도로 시장이 강한데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월요일 날에는 시장이 전략성 패턴으로 진행이 됐지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속빈 강정 같은 상승이었기 때문에 내일 시초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 다시 반납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수 있는 추세선 상단 자리가 3,650포인트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전략 구간이었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는 올라가 봐야 3,650포인트 여기 찍고 밀릴 가능성 높다라고 제가 월요일 날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증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647포인트 정도까지 찍히고 그리고 전강부약 패턴으로 월요일 증시와는 좀 상반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전강부약 패턴으로 장 막판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도세가 나왔던 만큼 오늘 또 이제 이 반발 매도세 이익까지 섞이면서 증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장 즐겨야겠다. 사실 즐기긴 즐겨야죠.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는 건 결국 시장은 추세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시장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3,650포인트가 추세선 상단이니까 추세라는 건 맘 같아서는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추세선 상단을 찍고 다시 추세선 하단을 찍고 상단을 찍고 하단을 찍고 이러면서 상승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게 우상향 추세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상황을 봤을 때도 이러한 추세의 관점으로 시장이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추세선 상단 찍었고요. 여기서 추세선 하단 찍었고 여기서 추세선 상단 찍어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추세선 상단. 추세라는 건 결국에는 우상향 추세라는 건 매일매일 고점이 올라가고요. 매일매일 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한 포인트가 내일도 똑같이 적용이 되진 않아요. 내일 모레는 또 다른 추세선 상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점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올라간 자리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추세선 상단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추세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하는 거고 추세선 중단 부분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고 추세선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위치 오늘 정말 기분 좋아요. 그런데 현 위치가 만약에 추세선 하단을 찍고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의 반등이었으면 앞으로 추세선 상단까지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즐기세요. 어차피 고점 갱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 구간 자체는 추세선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물론 추세선 상단 찍었다고 바로 냅다 추세선 하단 찍으란 법은 없어요. 추세선 상단 라인을 타고 이렇게 야금야금 추세선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건 추세선 상단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소극적인 시장 참여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 추세선 상단 자리는 3,67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래서 3,67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3,67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어제처럼 추세선 하단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상승폭의 일부만 반납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시장의 하반 갭 자리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여기 언제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거기에 대한 확답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한 번은 여기를 다녀올 자리라는 거.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아무것도 참여하지 마시고요. 있는 거 다 파시고요.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되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500포인트 위에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덜 먹고 만다라는 생각으로 좀 소극적으로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어제도 말했지만 월요일 날도 말했지만 3,450포인트에서부터 3,400 한 70포인트 이 구간에 들어오면 그땐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종목 있잖아요. 뭐 나 반도체 눈여겨봤던 거 있었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를 뭐 편하게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윗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쟤네 맨날 나올 때마다 뭘 자꾸 그렇게 경계하래. 그냥 다 사라고 하면 되지. 근데 사실 주식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을 쌓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잘 되는 종목만 계속 말하면서 아, 봤죠? 더 가죠? 라고 하는 게 훨씬 자극적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구간들을 체크해 드리는 거고 너무 과열되지 말고 시장에 취하지는 마세요. 여전히 상승 추세인 거 맞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결국 고점은 올라갈 거예요. 결국 고점은 올라가겠지만 이러한 한 차례 눌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다.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과열되거나 시장의 추세로 상단일 때는 거기에 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계와 대비를 병행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거 포인트들을 잡아드렸던 게 최근에 그래도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맨날 여러분들 주식 계속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야, 맨날 반도체만 올라가네. 야, 반도체만 올라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 맨날 이런 시장이었는데 오늘의 상승은 조금 얘기가 달랐거든요. 오늘의 상승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상승폭도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반도체 쪽으로만 과하게 수급이 쏠렸던 이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날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게 삼성 SDI라든가 포스코피추엠 이런 2차 전지 쪽이 월요일날 시장이 빠졌음에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쪽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계속 원래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반도체에 집중했던 수급 쏠림이 있다가 반도체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그 자금이 그냥 관망 자금으로 시장에 남아버리면 시장 지수가 무너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는 막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도 할 말 없지. 근데 안 오른 종목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약간 투매성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경계 요소거든요. 그래도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 쪽 올라가는 거 어제 많이 빠진 반도체들 위주로 많이 올라갔고 그것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나름 견고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2차 전지가 아니라 또 개별 섹터라든가 개별 종목군들에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 돈이 흩어지고 있다라는 건 오늘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다만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오늘 로봇 또 뭐 원전 뭐 이런 다양한 섹터들 막 움직였습니다. 뭐 시초에는 뭐 히토류 관련주부터 대두 관련주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원전 쪽도 뭐 원전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뭔가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은 이슈잖아. 이런 걸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좋은 이슈인 건 알겠는데 좀 과하네? 뭐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약간 상승한 건 좋은데 뭔가 명확한 상승 근거 없이 좀 과하게 오늘 좀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조금 걱정도 없잖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은 시장 참여하지 마요? 이건 아니에요. 시장 참여하세요. 대신에 현금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안고 이제 왜냐면 10%, 20%는 만약에 시장 지수가 여기까지 밀렸을 때 혹은 이 아래까지 더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둘 수 있는 현금,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현금은 현 시점에서 한 1, 2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이상 너무 과하게 뭐 미리 경계한다라는 생각으로 막 과하게 막 현금 막 늘려놓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현금을 쓰는 포인트는 3,45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이 구간에서 내가 아까 만들어놨던 현금을 좀 사용하면 되는 거고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체크할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 제가 항상 추세를 많이 강조를 해요.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어제 상승 추세선 하단
찍고 반등했다가 이제 다시 또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나스닥이 추세선 하단에 왔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추세선 하단이거든요. 엔비디아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 매수 심리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스닥이 이 60일선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을 때, 자, 나스닥이 차트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돌려보시면 나스닥이 방향성 자체는 한 번 올라가면 이렇게 우상향을 쭉 나왔지만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이 상승 추세 속에서 한 번씩 120일선을 꼭 만나는 조정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약간 깜빡이 안 켜고 한 번에 120일선 찍는 이건 투매성 낙폭이 중간중간 한 번 나옵니다.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에 60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120일선을 맞는 조정을 한 차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환가 대비 아래로 한 8% 이상, 9% 가까이 빠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을 즐기세요. 현금 1, 20% 비중 들고 매매를 하시고 시장 참여하시되 만약에 나스닥이 6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손실인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현금 비중을 3, 40% 확 늘린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오늘 시장 좋으니까 내일도 좋겠지? 와, 삼성전자 잘 가니까 앞으로 계속 좋을 거야. 이런 대책 없이 계획 없이 매매를 하시다가 깜빡이 없는 이런 하락 한번 맞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림밖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도 간단하게 삼성전자는 제가 진짜 저 아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던 종목인 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추세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120분봉 차트를 보시고요. 6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고점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 여기가 고점이야. 10만 원이 고점일까? 11만 원이 고점일까? 이런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120분봉에서 60일선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끌고 가셔도 돼요. 그럼 막말로 지금 내가 매매를 한다? 120분봉에서 60일선까지 아예 그냥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면서 여기 이탈했을 땐 대신에 시장의 조정이라던가 반도체가 좀 약간 지지부진 횡보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120분봉에서 6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고점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 따라서 쭉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개별 종목의 차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시장 기스 포인트들 있죠. 거기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왔을 때 내가 더 산다. 뭐 이런 거 딱 기준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물론 상승장에서 좀 덜 먹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경계와 우려를 가지고 하는 투자는. 하지만 설령 시장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내 돈을 지켜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무섭게 올라간다라고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을 즐기면 되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김과 동시에 또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만큼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시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 추구하는 방법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섹터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빨간불을 켜줬었는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일단 좀 주목할 만한 건 역시 원전 관련주들이 시초에 좀 강하게 상승폭을 이어갔죠. 그래서 사실 원전 같은 경우도 뭔가 대단한 이슈인가 싶은 거거든요. 결국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제 원전 건설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발언을 던졌고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수출을 가스터빈 2기를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건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호재인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마땅한 이슈가 반도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오히려 이게 좀 자극제, 기폭제가 돼서 완전히 좀 힘을 냈던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원전 쪽에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쪽을 보는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지만 급격한 상승의 절반을 조정을 주거나 그게 아니면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절반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조정을 주는 이유는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풀기 위함이라고 했죠. 이게 아니면 상승 이후에 윗구간에서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피로도를 풀고 추세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진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되게 힘없이 올라갔고 여기서부터 한 6만 원 라인부터 7만 원까지의 단기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에서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를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다시금 상승 추세가 한 차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세선 상단이 어딘지 하단이 어딘지 각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추세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뭐 좀 더 가파르게 추세가 만들어질지 아직까지는 추세적 하변 자리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접근하시는 분들 어쨌든 상승 추세로 다시 한 번 더 진입하는 것 같기 때문에 78,000원 정도 라인을 여러분들이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했을 때는 과거 박스권 상단이었던 71,000원까지 눌림을 이렇게 한 차례 주면서 상승 추세 만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하시는 분들은 78,000원 이탈했을 때는 입절을 좀 하시고 71,000원에서 그 수량 다시 잡는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따라잡겠다 하시는 분들도 78,000원 지지 라인 잡으시고 여기 이탈했을 때는 71,000원에서 내가 재차 다시 들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설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정고점을 뚫고 최근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지지 라인만 체크하면서 자기 그릇대로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잘 갔죠. 신고가 또 넘어갔는데 지지 라인이 중요하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8,000원 단기 지지 라인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또 CDMO 관련주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여러분들한테 미중 갈등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조종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한다면 사실 셧다운은 어차피 해소될 이슈예요. 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뭐 1년 내내 갈 리는 절대 없으니까요. 그럼 이건 어차피 해소될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많이 경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 미중 갈등 같은 경우도 사실 심화 완화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뿐이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 이슈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자, 그럼 결국 지금 시장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건 셧다운보다는 사실 미중 갈등에 대한 불안감. 모델 시초만 해도 뭐 대두 관련주들 막 올라가는 것처럼 만약에 시장 지수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한 번씩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러면은 뭐 히토류들도 올라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히토류라던가 대두 이거는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히토류 수출 안 할 건데 나 2차 전지 수출 안 할 거야. 대두 수입 안 할 거야. 이거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 추가 관세였어요. 너네 관세 100% 뭐 이런 거였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하면 중국이 약간 벌벌 기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너네 100% 그럼 우리 120% 막 이제 이렇게 추가 관세는 추가 관세로 맞대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협상함에 있어서 협상 무기가 중국보다 적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꺼낼 수 있을 만한 게 결국 생물보안법이거든요.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 그렇다라고 했을 때 CDMO 관련주들, 이쪽에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으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이 미중 갈등 이슈로 인해서 시장 지수가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월요일 날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ST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이넥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거의 우주 끝까지 날아갔죠.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94,000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을 했고 ST팜도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CDMO 관련주로서 좀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움직였고 ST팜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바이넥스 쪽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CDMO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는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FDA 품질관리 기준 여기에 대한 인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뢰도도 있는 CDMO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CDMO 관련 이슈, 생물보험법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던져진다라고 하면 바이넥스 좀 유의미한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부터 18,000원 사이에 주봉상 박스권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 자체는 박스권 중간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그렇게 부담 없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300원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매번 밀렸던 이 자리 241선, 이 자리가 17,300원이거든요. 이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CDMO 관련주들 여러분들 계속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ST팜, 바이넥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였지만 아직 얘네들은 안 움직였으니까 안 움직인 얘네들 쪽에 좀 관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 말씀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CDMO 관련해서 바이넥스 흐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17,300원까지 단기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답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정보방 오시면요. 좀 더 상세하게 오늘 시간상 뭐 늘 그렇듯이 우리가 끝까지 다 말을 못하는데 이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 전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재민 전문가와 여기서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오늘 전략 여기서 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정말 강하게 흘러갔다 보니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상승 추세 따라간다면 우리 어떤 섹터와 종목 안에서 기회를 잡아봐야 될까 고민이실 텐데요.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내일 이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